이혼이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할까요? 많은 배우자들이 결혼이 행복하지 않다고 불평하면서 행복한 삶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고 가정법원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혼 후 행복할까요? 이혼을 불행한 결혼 생활의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몇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혼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가설을 조사한 결과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에 비해 심리적 건강 상태가 악화된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대해서만 강력한 일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 파탄은 종종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 갈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키고 정서적 안녕을 감소시켜 정서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결혼 생활의 파탄은 이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를 감소시켜 정서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혼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게 되는 혼란과 적대감이 자녀에게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부모에게 더욱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꾸준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끝내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라는 느낌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결국 당사자의 정서적 안녕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결혼은 사회복지 지원의 중심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혼은 이런 사회지원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거나 복지 사슬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정서적 고통을 더욱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정서적 웰빙은 이혼 이후 다양한 차원에서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들이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미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결혼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평가한 부부들의 경우 이혼 전과 후의 정서적 웰빙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결혼 생활에서 폭력을 경험한 개인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서적 안녕으로 이어진다라는 눈에 띄는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폭력 범죄자는 형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혼 또는 별거 커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한 커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웰빙을 경험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일부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웰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혼은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한 마법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물론 반드시 해야 할 이혼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만이 부부와 그 가족의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